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무료 구독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편과 다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불효막심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부모-자식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지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미워도 결국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자식들의 효심이 점점 옅어지는 것만큼 우리 부모 세대도 자식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손절해야 할 자식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은 부모에게 지속적인 상처를 주며 부모의 삶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부모의 희생을 감사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권리처럼 생각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자식이 그것을 마치 자신이 누릴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부모님은 점점 지치고 결국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식이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모의 마음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더 이상 무한한 희생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부모는 이를 알아채고 자식과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는 자식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항상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희생했습니다. 자식은 그런 아버지의 희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은 아버지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아버지가 내 학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이러한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고 요구만 늘어나는 자식에게는 관계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경제적 요구를 하는 자식.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자식은 부모를 마치 은행처럼 여기며 무한정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의 자산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려 하고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부모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자식에게는 경계와 경고가 필요합니다. 자식의 경제적 요구는 처음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위협하고 부모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자식은
이러한 부모의 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식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부모님은 자식과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식은 부모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자식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생각 없이 부모에게만 기대며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평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이러한 태도에 큰 실망을 느끼고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자식에게 자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한 경계와 거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사회적 책임으로만 여기는 자식. 부모를 돌보는 것을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나 존경이 아닌 단지 사회적 의무나 책임으로 여기는 자식은 부모와의 감정적인 유대가 부족합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의 존재를 귀찮게 여기고 돌보아야 할 짐으로만 생각하며 최소한의 의무만을 다하려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단지 사회적 규범이나 법적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의무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부모님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애정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단순히 해야 할 일로만 여기고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큰 실망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과의 시간을 즐기지 않고 단순히 의무처럼 행동할 때 부모님은 자식의 마음을 느끼고 관계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자식은 부모님이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마지못해 동행했으며 부모님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도움만을 주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식의 이런 태도에 지쳐 자식과의 감정적 유대를 끊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단순히 사회적 책임으로만 여기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의 감정을 무시하는 자식. 부모님의 감정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밀어붙이는 자식은 부모에게 큰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지만 자식이 부모의 감정을 무시하며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부모의 의도는 언제나 자식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는 것이지만 자식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억압적이라고 느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심각한 불효입니다. 부모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만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할 때 부모님은
자식의 마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자식의 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며 부모님은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자식의 결혼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려 했지만 자식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라며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마음에서 조언을 한 것이지만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고 화를 내는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며 이런 자식과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자식. 부모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지만 자식이 그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 부모님은 큰 상처와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자식은 부모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결국 부모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자식이 그 지원을 받고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모님의 헌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가지고 지원했음에도 자식이 책임감 없이 행동할 때 부모님은 자식에게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자식에게 책임을 묻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는 자식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전 재산을 들여 자식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지 않았고 결국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모두 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무책임한 태도에 큰 실망을 느끼고 더 이상 자식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부모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거나 손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부모의 희망과 기대를 무시하는 자식.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희망과 기대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무시하거나 조롱한다면 부모님은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기대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이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이 부모의 기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매우 불효한 행동입니다. 부모의 희망과 기대를 무시하는 자식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가져온 사랑과 헌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지만 자식이 이를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면 부모는 큰 실망감을 안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님은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자식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비를 지원하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길을 고집하며 부모의 지원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무관심과 무례함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자식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희망을 무시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 부모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며 부모님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유산 상속만을 기대하는 자식은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연로해지거나 병약해질 때 자식이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대하는 태도는 부모에게 큰 배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큰 상실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가 평생 노력하여 이룬 결실이며 자식이 이를 당연히 자신이 차지할 것처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 자산에만 관심을 두고 부모의 건강과 행복에는 무관심하다면 이는 부모님을 이용하려는 태도일 뿐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며 자식에게 경제적 의존 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자식은 부모님이 병에 걸리자 재산 상속 문제만을 걱정하며 유산은 누구에게 줄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자신의 건강이나 회복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재산에만 집착하는 모습에 실망했고 자식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부모님을 온전히 경제적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님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결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본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부모의 감정을 무시하는 자식은 과감히 손절하는 것이 부모님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모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그 사랑을 배신하는 자식에게는 적절한 경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식이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재산만을 탐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부모님은 자식과의 거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